모든 것은 2025년 8월 6일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번쩍임으로 시작되었다. 실험실에서는 거의 완전한 정적이 흘렀지만 그 순간은 천문학 역사의 불안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인류가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 만든 가장 진보된 도구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갑자기 비상 모드를 활성화했다. 이는 초신성도, 별의 붕괴도 아니었다. 경고의 원인은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깊이 불안감을 주는 것이었다. 혜성. 혹은 적어도 혜성처럼 보이는 무언가였다. 3I 아틀라스로 지정되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또 다른 성간 여행자, 별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얼어붙고 조용한 조각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웹 망원경이 그에게 센서를 집중하고 초기 데이터가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드러난 것은 어떤 기대도 능가했다. 그것은 단순히 특이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했다. 그의 방출이 반영하는 화학적 구성은 알려진 어떤 모델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원소들의 비율은 기괴하고 불균형하며 자연적인 과정으로 재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숫자가 쌓여감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송을 지켜보던 천체물리학자들 사이에는 불안이 커졌다. 그것이 혜성이 아닐 수도 있다면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언가 맞지 않다는 첫 번째 단서는 그 혜성의 핵을 둘러싼 밝은 구름인 코마에서 나타났다. 태양에서 6천만 km 떨어진 거리 걷던 혜성이라도 얼어붙고 활동하지 않아야 하는 거리에서 3I 아틀라스는 폭력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활동을 보였다. 웹 망원경의 분광기는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물 증기 대신 이산화탄소가 지배적인 선을 검출했다. 비율은 충격적이었다. 물보다 CO가 8배 많았다. 기록된 어떤 혜성도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별간 혜성 보리스보조차 이와 같은 불균형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천체가 자연이 결코 허용하지 않을 조건에서도 정확히 그 가스를 방출하도록 설계된 것 같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모양이었다. 가느다랗고 거의 유령 같은 꼬리, 먼지도 없고 고체 조각도 없으며 승화 중인 얼음체에서 흔히 나타나는 난류도 없었다. 가스는 마치 알려지지 않은 화학 반응이 작용하는 것처럼 정밀하고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더욱 불길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센서들은 니켈의 스펙트럼 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뚜렷하고 강렬하며 반복적이었다. 이는 무작위 흔적이 아니라 물체가 접근함에 따라 점점 강해지는 확실한 신호였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고적인 것은 니켈의 존재가 아니라 철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었다. 모든 혜성, 운석, 자연 천체에서 니켈과 철은 항상 함께 나타나며 일정한 비율로 존재한다. 철 15부분당 니켈 1부분. 이것은 우주화학의 보편적인 법칙이다. 그러나 3I 아틀라스는 그 법칙을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깨뜨렸다. 니켈의 양이 철을 40배 이상 초과했던 것이다. 알려진 자연 과정으로는 이런 분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지구의 실험실에서 이런 것을 달성하려면 에너지, 기계, 그리고 무엇보다 의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조용히 빈 공간을 가로지르며 자연 법칙이 아닌 공학 법칙에 따르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물체가 있었다. 화학적 성분 분석이 완료되기도 전에 다른 무엇인가가 천문 관측 네트워크에 관심을 끌었다. 3I 아틀라스는 일반적인 혜성과 같지 않았다. 그 가속은 태양열이나 자연적인 가스제트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 멀고 너무 차가워 승화가 그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 만에 그 속도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숫자는 작게 보일 수 있다. 초당 제곱 0.12m. 하지만 지름 11km, 즉 한 도시 크기의 물체에 있어서는 그 변화가 거대하다. 마치 대양 한가운데에서 엔진 없이 한 대형 여객선이 속도를 내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움직임은 균일하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미세한 흔들림과 주 경로 위에 겹쳐진 작은 튀김을 감지했는데 마치 내부 메커니즘이 간헐적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 같았다. 이를 균열, 가스 분출, 태양풍 때문이라고 설명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어떤 자연 현상도 그 리듬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패턴은 규칙적이었다. 7.2시간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정확한 메트로놈처럼 갑자기 빛났다. 이는 회전하는 파편에서 나는 혼란스러운 성광이 아니라 정확하고 반복적이며 일정한 광위였다. 일부는 그것이 햇빛을 반사하는 넓은 표면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 다른 사람들은 속이 비고 회전하는 틀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움직이는 물체였다. 그리고 여기서 과학은 몸을 떨게 된다. 승화, 우연, 혼란스러운 구조를 배제하면 아무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가지 가능성만 남는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인공일 수 있다. 아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아마도 버려진 기계 조각, 지구 이전 문명의 유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불안한 무언가일 수도 있다. 살아있거나 기능적인, 여전히 작동 중인 시스템,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관찰하는 기계, 자연이 아닌 디자인에 의해 정해진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장치. 왜냐하면 어떤 혜성도 깊은 추위 속에서 깨어나 니켈을 철없이 방출하고 연료 없이 가속하며 거의 기계적인 리듬으로 회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있었고 우리 가장 진보된 관측 장치들의 눈앞에서 그것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의 개입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속삭임이자 조용한 합의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외계 기계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경고가 됩니다. 가속 데이터가 관측소 간 논쟁을 일으키는 동안 또 다른 무시할 수 없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광도 곡선입니다. 제미니 사우스, 제머나이 사우스, 테스트 스페이스, 텔러스카피오 테스트 스페이스, 에서의 관측은 7.2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조명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소행성과 혜성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빛을 반사하며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질서한 회전이 아니었습니다. 섬광은 정확히 등불처럼 나타나고 사라졌습니다. 물체의 가스 방출이 증가하고 속도가 변해도 조명 패턴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의도된 구조를 나타내며 무작위로 태양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반응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태양 풍선, 즉 별빛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반사 패널일 수 있으며 가속과 주기적 성광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론화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평평한 면을 가진 회전 프레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모두 동의하는 점은 같습니다. 알려진 어떤 자연적인 물체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전이 아니라 기계적 진동이며 우주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붕괴점은 물체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서 왔다. 8월 6일 GMT 기준 21시 11분에 지상 관측소들은 제임스 웹 관제센터에 경보를 보냈다. 다른 망원경에서 들어오는 스펙트럼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비정상적인 이산화탄소 방출, 설명할 수 없는 금속 피크, 중력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속도 곡선. 그때 바로 비상 프로토콜이 발동되었는데 이는 예정된 모든 관측을 중단하고 망원경을 단일 이상 현상으로 향하도록 하는 특별한 절차였다. 시간과 연료, 자원을 소모하는 결정으로 웹의 역사상 거의 실행된 적이 없었으며 성감 물체를 대상으로 한 적은 전혀 없었다. 몇 분 만에 요청은 위원회를 통과하고 일정표를 피하며 프로젝트 수석과학자의 책상으로 직접 도달했다. 승인은 만장일치여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GMT 기준 21시 17분에 웹은 노비시 분광기를 사용하여 3I 아틀라스를 향해 장비를 조준했습니다. 처음 전달된 데이터 패키지에서 도착한 것은 단순히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스펙트럼은 해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음 특성을 보여주지 않았고 태양계의 어떤 알려진 천체보다도 강렬하고 변덕스러운 탄소 화합물을 드러냈습니다. 비상 작동을 결정한 것은 단지 과학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조용한 경보였습니다. 가장 진보된 망원경이 우주를 멈추고 기계일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쫓기 위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웹의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할수록 친숙한 것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산화탄소와 물의 관계는 완전히 맞지 않았지만 진짜 규칙을 깨는 것은 금속 프로필이었다. 연구된 모든 해성, 소행성, 운석에서 니켈과 철은 항상 함께 존재한다. 이들은 같은 별의 대장간에서 태어나고 오래된 폭발 속에서 융합되며 그 비율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아니었다. 3I 아틀라스에서는 니켈이 도처에 있었고 철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다. 환원되지도 가려지지도 않았고 완전히 없었다. 모든 분광 제어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다. 자외선 분광 장비팀은 철에 알려진 수십 개의 선을 비교했다.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니켈은 스펙트럼에서 강력한 광원처럼 빛나며 3.42로 3.524, 3.769 옹스트롬 등에서 뚜렷한 봉우리를 보였다. 실험실에서 이러한 분리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과정은 고에너지 화학, 산업용 압력 및 극도로 정밀한 제어를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 설명이 제안되었습니다. 바로 니켈 카보닐의 존재입니다. 이는 43도에서 겨우 기화하는 휘발성 화합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드물며 철이 전혀 없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자연계의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스펙트럼 흔적이었습니다. 보리스프나 오umuamua 혹은 알려진 다른 어떤 물체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학 조성이 이렇게 불균형하고 의도적이라는 사실은 가장 신중한 사람들조차 다음과 같이 묻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종류의 장소, 어떤 형태의 세계, 혹은 어떤 종류의 기술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신비의 가장 이상한 점은 깊은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박물관, 무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철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대 문서들에서 비롯됩니다.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하늘의 금속이라고 불렀습니다.